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106페이지 나오는 등록면허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죠? 올 들어 길 추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추워도 뭐 옷 껴입으면 되니까 뭐. 그죠? 자연의 이치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우면 떨고 더우면 땀내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등록세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많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맞아도 하나고 다 틀려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제 이름이 등록면허세네요. 우리가 앞전에 취득세 별 때 설명했죠. 과거의 취득세와 이 등록세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따로따로 내다가 이걸 통폐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취득세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록세가 여기에 이렇게 통폐합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전체가 다 합해진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얘만 합해진 거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만 통폐합이 됐어요. 등록세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여전히 등록세에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등록세에 남아있고 그리고 면허세가 있었거든요. 면허세. 그죠? 그 면허세를 통폐합해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꾼 거예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등록면허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1절에 1번 나와 있죠. 등록세 의익이죠. 뭐냐 그런 거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하면,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그걸 공부상에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즉 공부에 등록할 때 누가 등록을 하는 자가,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낸다는 거예요. 등록세는 당연히 등록을 하는 자가 내겠죠. 걔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금은 미리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지 등기를 해주니까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그죠? 이는 지방세이고 그리고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러네요. 자,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지방세 맞죠? 근데 우리가 앞전에 배운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특강도세 그러죠. 근데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럽니다. 도세 및 구세 그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럽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세 그러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도세인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구는. 항상 우리 세법에 나오는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자치구. 즉 어디? 그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도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등록세를 내게 되면 그걸 특별시, 광역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구 재정으로 간다. 도세 및 구세 그럽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총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과거 조세총론 파트에서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셔서 얘가 정답이었었습니다. 그죠?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죠. 왜? 특별시에서 무슨 세로 들어가? 구세로 들어간다. 그죠? 그건 우리가 특징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2번, 1번 자치구세 및 도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도세다. 그 얘기 써놓은 거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형식주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그것만 따집니다. 다른 건 안 따져. 무조건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니.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할 거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형식을 중시한다. 그래서 형식주의 그럽니다. 형식주의.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3번에 종가세 및 종량세. 앞전에 우리 총론할 때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댔죠. 가가 뭐예요? 가격,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이는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등록세 특징이 과표가 종가세, 금액으로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예배적으로
뭐 종량세 성격을 가진 경우도 있다. 뒤에 가면 배우는데 말소동기 같은 거 할 때는 한 건당 6,000원 그러거든요. 건당 6,000원. 그러면 한 건수가 과표가 되거든요. 그럼 건수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 면적 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건수 때문에 얘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종가세와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등록세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세율 구조는 뭐 정률, 세율, 비율, 정률, 비율, 정액은 금액, 그죠? 율이 뭐예요? 율, 비율,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정액세율 그럽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5번은 기억하셔야죠. 최저세액. 이건 등록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파트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얘는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게 이거죠. 뭐라고요?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6,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징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징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6,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등록세 등기를 하러 가려면 최소한 등록세를 하려면 주머니에 얼마는 있어야 되는 거야. 6,000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5,000원이 나와도 얼마를 내라는 거야. 6,000원을 내라. 그런 얘기죠. 택시 기본 요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택시 기본 요금하고. 그죠? 엉덩이 문 열고 딱 붙이면 2,800원, 뭐 3,000원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등록하려면 최소 금액이 6,000원이다.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흐름은 똑같습니다. 과세 대상. 모든 우리 세목이 다 그렇죠? 대상을 정해주고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납세 의무자 정해주고 그리고 기준 금액을 뭘로 갈 것이냐 과표. 그죠? 항상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대상. 그죠? 그리고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을 뭘로 갈 것이냐 과세 표준. 그죠? 그리고 세율. 이게 기본이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 배울 때도 이걸 배웠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건 기본 틀이에요. 그러면 얘도 나온 거죠. 등록세. 자, 107페이지. 1번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등록세 과세 대상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시험에 안 물어보거든요. 등기 등록 받는 것들은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1번에 과세 대상이 범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과세 대상 제외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요게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이 부분이. 왜냐면 이번에 개정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사실은. 보시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건 제외라는 거지. 왜? 그 취득과 관련된 건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취득세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세 대상이 아닌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이나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서 그 1, 2, 3, 4는 취득세를 안 내고 뭘 낸다는 거예요. 그쵸? 등록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취득해서 원래는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등기할 때 뭘 내라? 취득세를 내지 말고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그러니까 외국인 물건을 연부 취득한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안 사고, 예를 들면 외국인 소유의 기계 장비를 5년간 1년에 얼마씩 주는 조건으로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럼 얘도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3번은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겠어요? 법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기간 정해놓은 걸 제척기간 그래요. 예를 들면 취득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여러분이 과세권자가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7년이에요. 무신고는 7년. 그죠? 그다음 기본은 5년이, 기타는 5년이죠. 근데 얘가 제척 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는 취득세 부과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제척이 경과했으니까. 그죠? 그 대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때는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여러분 면세점에 해당되면 얘도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는 해야 돼?
등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취득세 내지 말고 뭘 내라? 등록세를 내라 해서 그 1, 2, 3, 4봐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또 연장 2년 나오진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상 제외사항 정도 보시면 되고 등록세 과세 대상 범위해 가지고 그 박스에 있는 건 절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물론 뭐 부동산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뭐 선박도 있고 기타 하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비과세 나오죠? 얘도 비과세가 단독으로 나오진 없어요. 비과세가. 근데 거기 보시면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은. 왜? 국가는 전부 다 과세 주체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비과세죠. 얘뿐 아니라 모든 세목이. 그죠? 뭐 그래서 거기 국가 등은 비과세고 항상 외국 정보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외국 정보는 상호주의. 그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죠? 뭐 그거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108페이지 기타 등록에 대한 비과세.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3번이에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지적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걸 왜 자꾸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 비과세 파트 문제가 지문이 하나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게 3번이에요. 무덤과 그 부속 토지인데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은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거죠. 비과세는 뭐 특별하게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지문상 언급이 되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얘는 누구겠어요?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등록을 하는 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 그죠? 즉 명의자가 냅니다. 명의자. 등록세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등기할 것이 이것만 따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등기 명의자.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함으로써 그죠? 그 누구 명의라고. 그러니까 얘는 실질과세 원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실제 했니, 누구 이런 건 안 따져요. 다 필요 없고 누가 앞으로 등기할 건데, 내 앞으로. 그럼 네가 내 이거죠. 이게 이거예요. 명의자. 예를 들면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 그럼 전세권 등기하죠. 그러면 그 전세권 등기할 때 그 명의가 전세권 명의가 집주인 앞으로 생깁니까? 여러분 세입자 명의로 합니까? 당연히 세입자 명의로 하죠. 세입자. 그죠?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거를 전세권 설정할 때 누구 명의로 전세권 설정되게 하니까 집주인이래. 그럼 여러분이 5억 주고 전세 들어가면 5억 주고 들어간 다음에 전세권 설정도 집주인 명의로 했다가 여러분 전세 끝나고 나올 때 또 지인한테 5억 또 줘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당연히 명의자가 누구요? 세입자 명의로 하죠. 얘가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세권자 그러죠. 전세권자다. 권자. 그치? 자, 이것도 있죠. 여러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을 하죠. 은행에서. 그죠? 돈 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저당권은 누구 명의로 생깁니까? 여러분이 돈 빌렸잖아. 그럼 여러분 명의로 생깁니까? 아니면 채권자의 은행 명의로 생깁니까? 당연히 은행 명의로 생기죠. 은행 명의로.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면 담보로 돈 빌리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은행 명의로 생기죠. 은행이 뭐예요? 명의자고 걔가 저당권자기 때문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그쵸. 은행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설정 등기라고 하면 전부 다 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뭐 지역권자, 지상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가 납세 의무자, 즉 명의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8페이지 3절에 납세 의무자 1번 등록을 하는 자라고 돼 있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 누구?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자라 함은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누굴 말한다? 명의자를 말한다. 명의자. 그죠? 그 명의자가 낸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표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다 있죠? 임차권은 임차권자, 다 권자. 명의자가 낸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있고.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에서 만약에 시험에 언급이 된다 치면은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109페이지 3번의 채권자 대위 등기입니다. 대위 등기. 대위 등기. 그러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갑건데요. 갑수예요. 1위.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얘는 채권자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얘가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뭐 건물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얘가 어디서 바람길에 얘가 소문을 들었는데 얘가 건물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여기다가 압류 걸라고 뛰어봤더니 가봤더니 확인해봤더니 얘가 미등기예요. 미등기. 등기를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다 가압류를 하고 싶어도 얘가 뭐가 안 돼 있으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열받아 가지고 이 채권자 을이 법원에다 가서 일렀어요. 법원에 가서 얘가 이놈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얘기를 했더니 법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왜?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는 게 법원이 야 그러면 네가 누구요? 채권자. 네가 얘 대신 얘 앞으로 뭐래라?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채권자인 을이 얘 앞으로 갑 대신 뭐 한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위 등기 그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얘가 대신 등기를 신청했죠. 그럼 이때 등록세는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지. 누가 낸다? 얘가 내면 안 되죠. 왜? 결국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해? 얘 명의로 하잖아. 등록세는 무조건 명의자가 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만 얘가 한 거고 원래 등록세는 누가 내야 돼? 원래 갑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은 대신했어도 세금은 누가 내야 된다? 원래 그 등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내는 거죠. 결국 소유자가 내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내야 되는 거죠. 이걸 대의등기 그래요.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 을이 채권 어쩌고저쩌고 할 때 얘가 신청하면 뭐 예를 들면 을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틀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얘는 내면 안 되지. 왜? 우리 지 것도 아니고 지 앞으로 등기하는 것도 아닌데 을한테 세금을 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대의등기라고 그래요. 즉 대의등기는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잘 모르면 누구 찍으면 된다? 그쵸. 누구 건이 그 명의자를 찍으면 돼요.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3번에 109페이지 3번. 채권자 대의등기 등 동그라미 1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갑거래요. 그죠? 근데 미등기래.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한대? 그쵸.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결국 얘가 신청했지만 얘 명의로 하는 거니까 등록세 누가 내야 된다? 그쵸. 갑이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시험에 이제 뭐라고 하네요? 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고. 2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똑같아요. 이것도. 자,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봤는데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언이 됐대. 이게 뭔 얘기예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해서 내가 가압류 하려고 촉탁으로 하려고 봤더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다는 얘기는 얘도 뭐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뭘 해야 돼? 그렇죠. 보존 등기를 하겠죠. 직권으로. 그러면 그 안 한 거에 대한 보존 등기 안 한 거에 대한 등록세도 안 냈고 그에 대한 가산세 기타 등등 다 세금을 누가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원주인이 내야 되는 거죠. 걔가 누구요? 소유권 보존 등기자. 소유권 보존 등기자는 얘기는 결국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 의무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다. 결국은 다 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주인이 낸다 이거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시 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건물이 이제 세금 체납을 해가지고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해가지고 압류가 돼서 이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넘어가. 근데 얘가 넘어가는데 여기에 각종 권리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직권으로 말소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소한 것에 대한 등록세를 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등록세를 누가 내느냐는 얘기죠. 누가 내야 돼? 소유자가 내야죠. 왜? 원래는 이 소유자가 이 등기 넘겨줄 때 여기에 있는 권리관계, 전세권, 가등기 이런 거 돼 있는 걸 다 소유자가 말소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얘가 안 하고 직권으로 했어. 그러면 결국 등록세는 누가 내야 돼? 직권으로 걔가 했지만 원래 누가 냈어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원래 하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등록은 소유자가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라는 얘기지. 결국 1, 2, 3번은 전부 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해관계자가 대신 등기를 신청하거나 직권을 했을 때 결국 세금은 다 누가 내야 된다. 원래 그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누구?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소유자 그러기도 하고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위 등기를 한다. 결국 정리하면 대위 등기는 누가 낸다? 무조건 소유자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도 중요합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그거는 여러분이 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록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갭니다. 앞전에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4번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고 등록세를 냈어. 그죠? 등기하고 등록세를 냈는데 그 등기가 나중에 무효가 됐어요. 2달 있다가 무효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이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2달 전에 너 등록세 내고 등기했잖아. 기억나지? 난데. 근데 그 등기가 이번에 말소가 됐네? 무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거 무효됐으니까 내가 앞전에 그때 할 때 등록세 낸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그 얘기죠. 그럼 이때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그 얘기죠. 안 돌려준다. 그런 얘기죠. 왜냐? 자, 이런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노가다를 하러 갔는데 노가다를 갔더니 그죠? 감독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낙엽을 깨끗이 쓰래. 낙엽을 깨끗이 쓸면 그럼 뭐 해준대? 그죠? 일당 5만 원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깨끗이 쓸었어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오더니 오, 깔끔한데 깨끗하네. 잘했어. 그리고 저한테 5만 원을 줬어요. 받고 집에 왔어.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 왔어. 뭐라고? 야, 너 가고 나서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 낙엽이 도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까 5만 원 준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이 얘기잖아. 제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죠. 왜? 아까 내가 깨끗이 쓸고 여기서 감독이 와서 확인할 때 그걸로 됐어 하고 5만 원 받았죠. 그걸로 걔랑 나랑 셈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낙엽이 떨어지든 비바람이 불든 뭐든 나랑 관계 없죠. 당연히 안 돌려줘. 똑같은 거야. 등기를 했어. 등록세 받았어. 그리고 등기 치고 여기서 끝났죠. 나중에 얘가 무효가 되든 말소가 되든 나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번이 지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언업으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죠. 등록세 중에는 굉장히 꼭 기억을 할 부분이에요. 이게 뭐라고 나와? 환급할 수 있다. 땡 아니고 없어. 안 돌려줍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한 것 중에 아무리 몰라도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을 한다고 요 동그라미 4번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표가 나오네요. 납세 의무자 나왔고, 그 다음 과표. 이렇게 되는 거죠. 과표. 자, 얘는 이제 과세 표준이 취득세 좀 다른 게, 뭐 취득세 예를 들면 신고가액의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 이렇게 구분됐는데 얘는 등기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죠? 막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다 틀리죠. 근데 등기 종류가 다 많은데 모든 등기가 과세 표준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그 등기 종류별로 막 다 과표율로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110페이지 보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액 등에 의한 과세 표준.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할 때 그 과표가 부동산 가액, 그 해당 부동산 가액을 이거를 과세 표준을 하는 등기가 뭐가 있냐? 그런 게 뭐가 있냐?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요거에 관련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죠? 그죠?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그 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을 합니다. 그 시험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를 들면 뭐 지상권 설정 등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뭘 과세 표준하니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땡 틀렸잖아요. 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가 기행겨? 부동산 가액을 과표한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어떤 등기는 과표가 보고 어떤 등기는 과표가 보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뭐 가끔 한 번씩 언급이 되죠. 언급이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거 뭐가 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등기는 뭐 부동산 가액 말고 또 채권 금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얘기에 들어가는 거죠. 한참 나올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소가지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막 애들 막 속색이고 막 울고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소가지 피냐고. 소가지 피냐고. 소가지 피냐고. 잘 모르시나요? 전 어렸을 때 그 얘기 사투리인가? 썼더니 소가지. 속색인다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은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이 뭐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한 등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잖아요. 신고납부.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가액을 내가 뭘 해라. 원칙이 신고를 하면 되고 예외가 뭐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여기 있었죠. 국수, 공판장, 검증, 취득세 기억나시죠? 그게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등록세에서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예를 들면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세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잘 안 물어보죠. 이 내용은. 왜? 취득세 워낙 중요하게 나오니까. 나오면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부동산 가액을 하는 등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110페이지 1번 부동산 가액 등에 의한 과표 원칙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라고요. 얘는 등기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거니까 기준이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그리고 얘는 등록 당시 신고를 하는 거죠. 금액을. 그래서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특례로 사실상 취득가액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아요. 취득세라고. 자, 근데 그 3번에 특례 보면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다만 있죠. 다만. 거기 잘 보세요.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자, 여기서 그나마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그거예요. 얘가 이게 뭐예요? 등기 당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산 재평가나 뭐가 됐다는 거?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뭐가 됐어? 등기 당시에 변경이 됐답니다. 그럼 자산 재평가라는 건 뭐냐면 다시 평가한다. 말 그대로 자산을 다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사가지고 그때 등기를 안 하고 지금 등기를 해요. 그러면 그 등기 당시 금액이 다시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1년 전 금액하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등기할 당시에 자산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가격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감가상각. 이게 원래 회계학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법인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장부상에다가 장부가액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얘가 세월이 흘리면서 그 부동산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으로 차감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기간, 그러니까 이걸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내용연수.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부동산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 틀린 거죠. 막 튼튼하게 지면 길겠죠. 그죠? 그걸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얘가 내용연수가 만약 40년이다. 그러면 요 부동산 취득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요거를 어떻게 해줘? 비용으로 차감을 시켜줘요. 일정 비율만큼. 그래서 요 40년 딱 되면 장부가액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40년이 되면 이제 수명이 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부 가치도 제로다. 이런 식으로 차감을 시켜주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 당시 감가상각이 됐으면 금액이 당연히 변경이 됐겠죠.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 당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되면 이때는 뭐 한다? 그 실제 취득한 금액이 있을지라도 이걸로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이 변경된 가액을 뭐 하겠다? 과세 표준으로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나마 얘가 시험에 가끔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0페이지 3번 특례.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이로 그 가액이 뭐가 되면요? 달라지면 어떻게 한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물론 이 변경된 가액은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입증을 해야 되겠죠. 법인 장부나 가로안에 결산서 등으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뭐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그나마 시험에 가끔 언급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거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신고가 이익, 국수공판장, 검증 이런 건 전부 다 취득세하고 똑같이 푸시면 된다. 특례 파트에서 그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그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채권 금액 나오죠. 채권 금액. 그러니까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등기는 뭐가 있냐? 그런 거죠. 자, 채권 금액.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채권 금액. 거기 보면, 자, 얘는 이렇게 됐어요.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가처분 등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이런 거예요. 얘를 할 때는 뭘로 가? 그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다 얘랑 뭐랑 관련돼 있어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채권 채무와. 그죠? 얘는 전부 다 채권 채무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가압류, 내가 채권 해소하려고 나중에 못하도록 미리 압류를 걸어놓은 거고, 가처분도 못 팔아먹게 내가 채권을 못 팔아먹게 하는 거고, 경매는요 채권 해소하려고 경매 신청하는 거고, 그죠? 저당권 설정도 뭐요? 나중에 경매할 때 하려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 그렇죠. 채권 금액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얘들은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외우지는 마시고요. 그냥 개념상으로 아 얘네들은 채권 채무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번에 채권 금액에 의한 과표 그랬죠. 자 거기도 보면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을 때는 뭘로 가? 채권 금액. 그러니까 이런 채권 금액 있으면 이걸로 가는데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이 있어. 근데 1년 후에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대신 받기로 했어. 그죠? 그러면 채권 금액이면 내가 돈 빌려주고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으면 되는데 그럼 그게 채권 금액인데 근데 1년 후에 뭘로 받기로 했어?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권은 있는데 뭐가 없어? 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받을 때 그 다른 걸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즉 뭐 그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고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을 말해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 뭐 신청서상의 최고 금액이죠.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1억을 빌리잖아요. 1억을 빌리면 돈 1억 빌리면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 얼마로 돼 있나? 1억 2천 아니면 1억 3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1억 2천으로 돼 있으면 1억 2천이 내가 빌린 돈이 아니죠. 그죠? 실제 빌린 돈은 1억이라고 보면 돼요. 왜? 얘들이 돈을 등기할 때 원래 채권 금액을 안 하고 채권 최고액으로 보통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1억 빌렸는데 등록은 저당권 설정 등 1억 2천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들이 채권 금액을 높여놔가지고 최대한 그래야 자기들이 채권을 최대한 많이 해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매하면 추가되는 들어간 비용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얘들이 금액을 높여서 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얘도 지금 보면 그나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거예요. 2번처럼 나와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과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있죠?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동그라미 2번 정도는 여기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른 것보다는. 왜? 그게 지문상으로 그나마 몇 번 나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기타 나오죠. 기타. 지역권. 그렇죠. 지역권. 지역권이 뭔지 아시죠? 지금 모르죠. 지금 뭘 해도 모르겠죠. 지금 그렇죠? 모르죠.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라겠죠.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다. 한 막 3번, 4번, 5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귀도 알아듣고 그런 거지. 2번 듣고 1번 듣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은 11월, 11월 기초 강의에서 2달에서 끝났어요. 이제 책을 띄웠죠. 그러면 근데 한 번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책을 한 번 띄웠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벌써부터 막 실망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죠. 아니 한 번 듣고 알면 천재죠. 그잖아요. 그럼 천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멀었어. 아주 멀었어. 이제 시작. 그죠? 아주 멀었어요. 자꾸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봐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법은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찍으라겠어? 풀으라겠어? 찍으라겠잖아. 내가 찍으라고 계산 문제. 근데 분명히 계산 문제 찍으라겠는데 어떤 분은 선생님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나요?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그럼 난이도가 어떠냐? 왜 난이도를 따져요? 무조건 찍으라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계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웬만하면 못 푼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찍는다고 해서 세법을 점수를 못 맞고 더 맞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사항을 틀리니까 못 맞추는 거야. 아주 쉬운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산 문제는 아예 신경 끄고 가세요. 그렇죠? 그냥 나오면 편하게 찍는다 생각하고 계산 문제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학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막 그런다는 거야. 누가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언니는 막 선생님이 나 모든 과목에 설명할 때마다 막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막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개 끄덕끄덕이 안다는 뜻이 아니요. 미치겠네 그러고 있는 거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서 지금 그래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른다니까. 욕심. 내가 전 시간에 말했죠.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죠? 자,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내가 지역권 설정하는 거.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에다 지역권 설정하면 그 토지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유역지 가액이 뭐냐면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유역지 가액은 내 땅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얘는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그죠? 갑땅이 맹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뭘 설정해? 지역권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지역권을 설정하라고 승낙을 해주는 땅. 그래서 승역지라고 그래요. 요거는요. 지역권이 필요한 땅. 그래서 뭐라 그래? 유역지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유역지고 얘가 승역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하는데 등록세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내 땅 가격인 유역지 가액이다. 뭐 그런 뜻이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 공식배도 배우시면 되고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 금액이 있죠. 여러분이 5억 주고 전세 들어가는데 그죠? 전세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으로 해서 10억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전세 금액이 5억인데 5억 들어갔는데 전세권 설정 10억으로 해. 해주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당연히 내가 들어간 금액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뭐다? 전세 금액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쉽게 말하면 월세. 그죠? 월세를 말해요. 월세. 보증금 500에 20 그러면 20을 말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인가 부동산 임차권 해가지고 월 임대차 금액인데 이거를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아니고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건수네요. 건수. 이건 뭐야? 한 건당 6,000원. 자,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라고 하는 거야. 종량세. 종량세가 뭐라겠어요? 과세표준이 금액이 아닌 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등록세가 건수로 가는 게 있다는 거지. 건수. 금액이 아니라 건수로 가는 거. 요것 때문에 종량세 그래요. 여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하필 등기, 지목 변경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말소 등기하거나 건물 뭐 구조 변경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소 등기예요. 여러분 저당권 설정했어. 그리고 나중에 빚 갚으면 말소하죠. 그럼 말소할 때 등록세가 한 건당 6,000원이에요. 설정할 때는 비싸죠. 근데 말소할 때는 한 건당 6,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은행에서 돈 빌려 돈 갖고 나서 말소 등기할 때 비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2,000원, 6,000원 주진 않죠. 몇만 원 주잖아요. 왜 그래요? 수수료 주는 거야. 걔들이 대행해 주니까. 근데 실제 등록세는 6,000원이에요. 왜? 한 건당 얼마? 6,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필 등기든 지목 변경이 얘 말소 등기든 한 건 할 때마다 6,000원씩 내면 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건수로 간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뭐다?
종량제로 표시가 된다. 건수 대표 주자가 말소 등기입니다. 이게 옛날 한참 막 시험에 잘 나올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막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라 하지 말고 합지 말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요구 하지 말고 종가세라고 하지 말고 종량세라고 하고 건수 하지 말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뭐 할 필요 없죠. 그렇게까지는. 대표적으로 건수로 가는 게 뭐가 있다? 말소 등기 같은 게 있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렇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얘는 종량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 그치?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실 과표가 억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종합 문제는 하나가 나오니까 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또 문제배 계속 풀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보충해도 충분해요. 따로 막 시간 내서 막 이걸 들들들 외우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는 그래서 그 등기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얘가 시험이 언급이 될 여지가 있는 게 뭐다?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리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처분 제한,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과우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세 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등록세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아무리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하고 가야 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두 개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등기 등록 후 무효나 말소가 되는 환급 없다. 이 두 파트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두 개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12페이지 등록세 세율 나오죠.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